헤라비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무한 발행에 대해 보충 설명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인플레이션 비율이 점점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소폭이라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고, 도지코인의 목적이 비트코인처럼 가치 저장이 아니기 때문에 희소성에 의한 가치 상승보단 활발한 소비와 유통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상승하긴 어렵다는 거 아니냐. 시간에 비례해서 코인 가격이 유지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어도 상승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건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도지코인이 인플레이션이 있는 코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점점 디플레이션의 성격을 띠게 될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으시죠? 현재 전 세계 인구가 약 78억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지난달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2022년도 말쯤에는 암호화폐 보유자가 1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작년의 3배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현재는 약 3억 명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암호화폐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에 발맞추어 도지코인을 허용하는 사업장과 결제를 위해 도지코인을 사용하려는 소비자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끔 도지코인이 사용처가 없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미국의 많은 중소사업장에서 이미 도지코인을 허용하는 곳이 많다는 것은 현지인들의 리뷰와 기사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도지코인의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갈수록 줄어들고 미미하므로 암호화폐의 확장과 함께 도지코인 역시 사용자의 확대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확장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먼 훗날에는 코인 시장도 안정화가 되고 도지코인도 가격이 적정선을 찾아 유동성이 낮아지는 만큼 상승 여력도 낮아지겠지만, 그것은 암호화폐 초기 시장에 서 있는 우리가 벌써부터 투자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 오해하고 계신 분들께 잘 설명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들 중 미래를 추측하는 것들은 단지 저의 개인적인 예측이니 이것을 근거로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시면 되고요.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각자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 기술력이 없다. 무한 발행 못지않게 걸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도지코인의 기술력입니다. 기술력 따지시는 분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럼 기술력이 뛰어난 코인은 뭐가 있나요? 그 코인은 기술력이 높아서 그 기술력에 비례하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까? 사람들이 기술력으로 끝판왕이라고 하는 A단은 기술에 비례해서 오르기만 합니까? 기술하면 리플도 뒤지지 않을 텐데 리플도 계속 오르기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코인 투자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부터 코인 바닥이 코인의 기술력에 비례해서 갔습니까? 그럼 지금 떡락한 코인들은 다 기술력이 없어서 더 내려갈 바닥도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건가요?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코인의 정체성이 그대로이고 계속 발전 중이어도 투자자의 심리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코인 가격인데 왜 거기서 기술력이 나옵니까? 제가 그놈의 기술력 타령 아주 이제 지겨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코인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는 투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기반이 튼튼한 코인은 과정에 등락이 있을 뿐 거시적으로는 우상향입니다. 도지코인 또한 그 과정을 겪는 것뿐입니다. 단지 가격이 떨어졌다고 현재 시가총액 23조짜리 메이저 코인을 중국 코인, 김치 코인처럼 평가하는 건 너무 무리수 아닙니까? 그만한 시총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도지코인 난트이들은 도지가 기술력도 없는데
단지 일론 트윗에 의존하는 근본 없는 코인이라고 하죠. 이 논란에 대해 오늘 한번 끝장을 내봅시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코인들은 제각기 목적과 쓰임새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암호화폐는 방금 말씀드린 목적, 쓰임새에 따라 종류가 나뉩니다. 지불형 코인, 플랫폼 코인, 스테이블 코인, 유틸리티 토큰, 대체 불가능 토큰, 그 외에 CBDC, 증권형 토큰, 프라이버시 코인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화폐가 아니라서 영상 분량상 제외할게요. 지불형 코인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화폐를 쓰듯 지불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에 속하고요.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도지코인 또한 지불형 코인입니다. 플랫폼 코인은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을 들 수가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더리움 자체가 플랫폼이며 그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프로그래밍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서비스 내에서 거래하는 화폐로도 사용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복잡한 금융 계약들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그 외에도 에이다, 솔라나 같은 코인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의 단점을 보완하여 달러를 담보로 달러와 1대1로 가치가 유지되는 암호화폐입니다. 대표적으로 USDT라 불리는 테더가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은 대표적으로 바이낸스 코인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사용되는 화폐죠. 유틸리티 토큰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에서 만들어진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 안드로이드에 설치된 어플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불리는 NFT는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할 컨텐츠에 복제 불가한 진품 증명서를 부여한 토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영상, 텍스트로 된 디지털 저작물들은 저작권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보증을 통해 진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NFT가 만들어진 이유죠. 디지털 공간에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NFT로 만들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임, 가상공간, 예술 등 확장성이 무궁무진해서 최근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에겐 단순히 투자 이익을 보기 위한 암호화폐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각의 목적과 쓰임새를 위해 만들어진 화폐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것에 맞게 특화된 기능이 서로 다르겠죠. 어떤 코인은 가상세계에서 상품에 지불을 하거나 NFT를 거래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 또 어떤 코인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한 보안이나 증명의 목적이 있는 등 각 카테고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나름의 강점을 내세우며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임새에 맞게 필요한 기술을 업데이트하며 강화시키고 있죠. 도지코인은 어떻습니까? 도지코인 프로젝트의 목적은 지불 수단으로서 실물 화폐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트에서, 영화관에서, 공항에서 현금 대신 도지코인을 사용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NFT를 발행해서 가상세계에서 거래를 하고 어떤 특정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성화해서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런 일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도지코인 개발자들이 간간히 NFT 발행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작업증명 방식에서 지분증명 방식으로 바꾸어서 속도를 높이고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갖추려는 시도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지불 수단으로서 가장 필요한 처리 속도, 데이터 전송량, 낮은 수수료를 중점적으로 업데이트하며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 코인이나 유틸리티 토큰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 약할 수는 있어도 지불 관련된 기능에서는 다른 코인에 뒤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그 어떤 암호화폐도 완전 무결한 코인은 없습니다. 다 각자 내세우는 강점이 있는 거고 약점도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운동에 재능이 있는 선수가 굳이 피아노를 잘 쳐야 합니까? 연기를 잘하는 송강호가 춤을 못 춘다고 진정한 연기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 코인임에도 왜 똑같은 기준을 들이대며 도지코인이 기술력이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한 트위터가 이더리움으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구매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금액을 보여준 겁니다. 버거 가격이 $5인데 이더리움 가스 수수료가 $70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총 $75를 지불하고 $5짜리 햄버거를 먹게 되는 거죠. 버거 가격이 무려 1,500% 증가하게 됩니다. 굳이 이더리움으로 결제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도지코인으로 6,000원짜리 버거를 결제한다면 평균 수수료로 계산했을 때 약 수수료 한화 0.5원 정도가 추가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은 물론이거니와 카드 수수료, 은행 이체 수수료와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도지코인의 송금 수수료는 키로바이트당 0.01도지가 권장 수수료입니다. 도지코인 가격이 174원이라고 할 때 0.01도지는 한화로 1.74원입니다. 수수료는 고정이 아니라 시세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트윗에 보면 가끔 도지코인 전송 수수료에 대해 인증글이 올라오는데요. 며칠 전에는 빌리마커스도 저렴한 수수료를 극찬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더리움은 도지코인에 비해 기술력이 없는 코인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죠. 이더리움은 도지코인과는 쓰임이 다른 코인이기 때문에 단지 이것으로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리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기술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는 화폐와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과 도지코인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같은 지불용 코인이니까요. 도지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코인이라고 일론 머스크가 여러 번 말했었죠. 기술력을 따지는 분들을 보면 그런 개념이 전혀 없이 밈코인이고 뭐 별거 없어 보이니까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냥 도지코인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는 도지코인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속도를 10배 높이고 블록 크기를 10배 키워야 하며 수수료를 100배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1.14.5 업데이트에서 수수료 미션은 달성했다고 봅니다. 이 수수료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지금 보통 결제할 때 뭘로 합니까? 실물 화폐를 이따금 쓰기도 하지만 요즘 현금 거의 사용 안 하잖아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머니를 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으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사업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카드 수수료 아시죠? 우리나라의 경우 카드 수수료가 보통 1, 2% 정도 하는 걸로 아는데요. 만약 신용카드 수수료가 10,000원 결제하는데 1원이다 하면 그 신용카드 가맹점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마진에서 수수료 부분이 당연히 빠지는 거였는데 이렇게 절감이 되면 이익이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만큼을 할인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 고객을 끌어당기기 더 좋겠죠? 그럼 이 카드사 가맹점을 신청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자, 이번엔 이체를 해봅시다. 은행에서 자금 이체를 하려면 최소 500원은 나오잖아요? 거기서 금액이 커지면 수수료도 더 올라가겠죠? 물론 요즘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진보된 금융업체에선 수수료가 무료이긴 하지만 아직도 이체할 때 수수료 내는 분들 꽤 많습니다. 도지코인은 아무리 많은 금액을 보내봐야 최대 3도지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은행 계좌 이체보다는 도지코인으로 보내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지요. 자, 이렇게 낮은 수수료는 확보가 됐습니다. 남아있는 미션 2가지, 처리 속도 향상과 블록 크기를 키우는 것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드릴 것이 있는데요. 제가 전에 암호화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린 적 있죠? 처리 속도는 그때 말씀드렸던 트랜잭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빨라지면 코인 전송을 빨리 완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록 크기가 의미하는 건요.
제가 그 영상에서 블록에 거래 내역을 기재를 할 수 있는데 기재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라 채굴자는 비싼 수수료를 제시한 사람 순으로 처리해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록 크기를 10배 키운다는 것은 블록에 기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10배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도지코인 업데이트가 이 두 가지 미션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인 일론 머스크와 개발자들의 이 작업에서도 그 미션들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업이라는 것은 바로 스타링크 미션입니다. 이것은 지금껏 해왔던 업데이트와는 비교도 안 되는 도지코인의 기술력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도지의 기능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에 큰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도지코인은 절대 밈코인으로만 칠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될 것이고 세계 금융을 개혁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코인 시장에서 중대한 이슈가 될 것이고 현재 매우 빠르고 분주하게 진행 중이지만 코인 투자자 대부분들은 이것의 중요성과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완성이 되어 진행되어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계의 금융개혁은 어느 날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천천히 겪게 될 것입니다. 어느샌가 우리 실생활에 스며들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들은 화폐 대신 도지코인을 쓰고 있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발전하고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는 다른 어떤 화폐도 아닌 도지코인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링크와 도지코인의 관련성에 대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결제를 허용해줬던 것처럼 스타링크에서도 결제 허용을 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의 많은 비중이 스타링크로 옮겨가게 될 것이니 도지코인 거래가 더 활발해지고 가격도 올라갈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도지코인이 사람들의 실생활에 쓰이는 화폐가 되길 원하는 일론 머스크는 아마도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도지코인만 허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리 속도도 느려 터지고 수수료까지 비싼 비트나 이더리움을 허용할까요? 아니면 수수료가 싸서 리플을 허용할까요? 아니면 속도가 빠르니까 솔라나를 허용할까요? 자신이 시간과 공을 들여 지불 수단으로서 최적화를 이뤄놓고 이미 자금을 들여 막대한 투자를 해놓은 도지코인 외에 다른 코인을 허용할 이유는 1도 없습니다. 단순히 이윤을 쫓는 사업가의 입장에서만 봐도 없으며 자신의 설계 안에 계획된 코인을 두고 다른 코인을 밀어줄 이유가 없지요. 오직 도지코인만이 허용될 것입니다. 이건 제 뇌피셜인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 트윗 기억나시죠?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오직 도지코인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게 바로 저궤도 아닙니까? 저궤도 위성 스타링크에서는 오직 도지코인뿐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결제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바로 도지코인의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서 총 42,000개의 저궤도 위성을 띄워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2월 4일 어제까지 36번째 스타링크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발사로 스타링크 위성은 총 2,091개로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횡보하는 도지를 보며 일론은 뭐하나 트윗이나 한번 날려주지 하고 있을 때 일론은 스페이스X에서 열심히 로켓을 쏘고 있었습니다. 트윗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사람들은 도지코인이 일론 트윗 하나에 좌지우지 된다며 비판하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말합시다. 일론 트윗 하나에 펌핑이 일어나는 코인이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일론 트윗은 도지의 상승 트리거이지 하락 트리거가 된 적은 딱 한 번뿐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SNL에 출연해서 농담조로 도지코인을 사기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락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는 일론의 트윗은 지루한 도지코인 행보에 가끔 찾아오는 단비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코인은 가질 수 없는 특성이죠. 어떤 코인이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가격 펌핑을 해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밀크코인 떡락한다고 야놀자 CEO가 트윗 날려서 가격 방어하나요?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가격 떨어진다고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런 보너스 타임은 도지코인에만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도지코인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 그런 것조차도 없으면 아마 사람들은 못 버텨낼 겁니다. 저는 도지코인이 최종적인 단계로 가기까지 사람들이 버텨내려면 긴급 수혈하듯 일론이 그렇게 펌핑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 장투를 하시는 거라면 가끔 이유 없는 펌핑이 나오거나 저번처럼 맥도날드 트윗 같은 가벼운 이슈가 나오면 버티기보다 부분 익절로 평단도 내리면서 보너스도 잘 챙겨 드셔야 오래 장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가치를 동반한 상승에서는 절대 익절하지 말고 나의 목표 수익률 또는 1달러 달성까지는 꽉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안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처럼 테슬라 상품에 대해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한다라고 명확한 것이 나왔을 때처럼 말이에요. 비트코인이 상태가 좋았으면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을 호재였습니다. 트윈 이야기로 또 여기까지 왔네요. 다시 스타링크로 돌아갈게요. 최근 이렇게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미션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발자들도 바쁜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스타링크 인터넷망에 도지코인 노드를 올려놓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도지코인 노드맵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현재 채굴 진행 상황들이 보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스타링크 노드의 개수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공장들과 스페이스X 본사가 표시되어 있고 그 위로 지나가고 있는 위성도 보이네요. 제가 전에 암호화폐 설명드릴 때 컴퓨터로 연산을 돌려서 답을 찾으면 노드라는 것을 부여받고 채굴자는 노드에 블록을 생성하여 거래 내역을 기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서 노드라는 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사용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무튼 노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의 증명 작업자라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설명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요. 아무튼 그런 건데 그 노드를 스타링크 위성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광케이블 인터넷으로 생태계가 돌아갔잖아요. 그럼 도지코인은 이성 인터넷으로 거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의 전송을 위성 인터넷으로 하는 거죠. 이건 단지 인터넷망이 땅에 있냐 하늘에 있냐 차이가 아니라 이 작업이 완성이 되면 그야말로 글로벌 금융을 도지코인이 접수하게 되는 혁신이 되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로 정부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쉬운 예로 중국을 보세요. 해외로 인터넷 접속 막아버리고 국내 거래소 문 닫게 만들어버리면 탈중앙하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어느 날 사고로 인터넷이라도 안 되면 갑자기 결제 시스템 거래소고 뭐고 다 정지인 겁니다. 너무 외진 곳이라 인터넷이 안 되는 것도 많지요. 또 정전이 되면요. 이것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위성 인터넷이 제공하는 무선 인터넷이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냥 배터리가 살아있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고 누구든 도지코인을 송금하고 결제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링크가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만큼 거래 안전성과 독립성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탈중앙화 화폐가 아닙니까? 지금은 스타링크 속도가 우리나라 인터넷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위성 개수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나중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빨라질 것이고 인터넷 사용자들은 이것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가격은 낮아질 것이고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히 좋다면 이용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인터넷망이 필수인 암호화폐는 어떨까요? 위성 인터넷을 사용하면 대역폭이 넓어지면서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광케이블 인터넷이 2차선 도로라면 위성 인터넷은 10차선 도로인 겁니다. 한꺼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편의성이 올라가는 거겠죠. 제가 전에 도지원 위성 이야기하면서 도지코인이 지구 밖으로 나가기 위한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날개가 바로 스타링크가 되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도지코인의 기술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어떠한 금융 서비스보다도 낮은 수수료, 무선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내가 원할 때 거래가 가능하다. 처리 속도가 빨라 간편하다. 지불 수단으로서 이 정도 기술력이 부족해 보입니까? 지불용 코인 중 이러한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코인은 도지코인 외에 현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지코인을 허용하는 사업장이 점점 늘어날 것이고 사용처가 많아짐에 따라 이렇게 사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간편한 코인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편함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를 쓰듯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도지코인을 점점 쓰게 될 거라는 거죠. 가랑비 옷 젖듯 서서히 스며들어 어느 날 문득 세계 금융을 접수하고 있는 도지코인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자들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왜 사람들이 실물화폐나 신용카드 대신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지에 대해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에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의 모든 사업을 연결하는 혈관이 될 것이고 도지코인은 그 혈관을 돌며 생태계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줄 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럼 혈액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체내에 돌고 있는 영양분을 흡수하여 필요한 곳에 전달하죠. 그 영양분이 되는 것이 바로 도지코인 사용처이며 사용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도지코인이 좋다고 해도 사용처와 사용자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겠죠? 도지코인의 무서운 저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도지코인은 이미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사용처로 갖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은 바로 테슬라, 솔라시티, 스페이스X, 스타링크, 보링컴퍼니입니다. 4차 산업시대에 가장 선두에 있는 산업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갖고 싶은 사이버 트럭을 도지코인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현존하는 최고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FSD를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면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면요? 파워월에 저장된 전기를 되팔아 도지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면요? 물론 제 상상입니다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가진 코인이 또 있습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첨단을 달리고 메타버스 세상을 움직이는 코인이 있다고 해도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코인보다 영향력이 더 있습니까? 샌드박스에서 NFT를 거래하고 가상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됩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된 금융 거래나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그냥 그 분야의 지식과 정보가 있는 일부 사람들만이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 같은 또는 내 친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력 있는 화폐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사고 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화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불용 코인 중에는 도지코인이 최고가 될 것이고 글로벌 금융 경제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더 이상 달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 모든 것은 불가피한 일들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냥 주목을 끌어보려고
멋있어 보이려고 괜한 소리를 한 게 아니란 거죠. 정말로 이렇게까지 될까?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도지코인이 밈코인이라고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밈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유머 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밈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이 불안불안했던 때에 이런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걸 일론이 도지를 보호해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건 밈이 도지코인을 지켜줄 것이라는 의미죠. 이건 스폰지밥이네요.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밈을 만들고 있나 봅니다. 밈을 공유하는 것은 적어도 한 사람을 진정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트윗은 밈을 지배하는 사람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뜻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는 밈에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밈은 말 그대로 밈이 아니고 상징성을 띠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에서의 밈은 도지코인 커뮤니티를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흔히들 도지 홀더들을 도지암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사실 도지코인의 가격을 지킬 수 있는 건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는 밈코인은 도지코인이 유일할 것입니다. 커뮤니티 외에 특별한 세력이 없다는 것도 도지코인의 특징이죠. 두 번째 그림에서는 공유라는 단어가 대중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힘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자신 한 사람, 일론이죠. 일론 자신만은 확실히 행복할 것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세 번째에서 말하는 밈은 도지코인을 상징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지가 밈 그 자체이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도지코인을 지배하는 사람이 우주를 지배한다는 거네요. 지배한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 느낌이긴 한데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달러를 지배하는 자들이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죠. 도지코인은 대중들이 지배하고 있으니 우주는 그들의 것이 되겠군요. 사람들은 아직 밈코인에 어떤 것이 내재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밈이라는 것은 대중성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리 기술력 좋아도 사람들이 모르는 코인이고 사용자가 없다면 그것이 진정한 화폐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습게 보이는 밈코인이라도 너도 나도 여기저기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냥 다 필요 없고 그게 통화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서비스를 결제하려면 도지코인으로 해야 한다. 지갑 만드는 게 귀찮더라도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 할 겁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대학 학자금을 도지코인으로 결제하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이건 일론 머스크가 직접 트윗에 올렸던 내용입니다.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올렸었어요. 내 자녀를 그곳에 꼭 진학시키고 싶은 부모라면 당연히 그런 혜택을 받으려 하지 않을까요? 편리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어디서나 언제든 결제가 되는 화폐라면 게다가 귀여워서 정까지 가는 코인이라면 사람들은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밈코인이라서 가치가 없다는 말이 얼마나 바보 같은 말인지는 아마도 개구리가 냄비 속 물이 팔팔 끓고 나서야 깨닫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혁신적인 것은 사람들의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 마련이니까요. 암호화폐든 이 세상에 무엇이든 간에 세상에 창조되는 모든 것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탄생 처음부터 목적성을 갖고 만들어지는 것과 창조된 후 목적성이 주어지는 것으로요.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왜 일론이 도지파더인지 아십니까? 일론이 우연찮게 도지코인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볼수록 쓸만해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쓸데없는 세력도 안 붙어 있고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의도부터 순수하고 평범하지만 재미있고 귀여우면서 단순한 것이 일론 말을 그대로 빌려오자면
정말 쿨한 코인이었죠. 지금 사람들은 도지코인이 기술력이 없다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쓸데없는 기술들이 더덕더덕 붙지 않은 백지 상태여서 더욱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지불용 코인으로 제대로 쓰이기엔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트랜잭션도 느렸던 거죠. 이것만 잘 업그레이드하면 비트코인보다도 더 훌륭한 암호화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도지코인이 미래에 쓰일 암호화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업데이트를 통해 매우 저렴한 1kB당 0.01도지라는 낮은 수수료를 가진 암호화폐가 되었고 그 첫 발걸음으로 테슬라 제품 결제가 가능한 유일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도지1 위성의 테스트를 거치고 스타링크에 올라타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곳에서 오직 도지코인만이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도지코인이 일론의 말 한마디에 급등을 했거나 또 그마저도 아무 소용없을 정도로 힘을 못 썼지만 스타링크라는 날개를 달고 나면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이 아니라 결제 허용을 밝히는 기업들의 발표가 난 뉴스에 움직일 것이고 사람들의 사용량에 움직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암호화폐 시대가 왔음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만 도지코인이 우리의 생활 속에 파고들어 아직 암호화폐를 모르는 대중들에게 그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첫 번째 암호화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임에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헤라의 비전이었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여러분께 알림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헤라비전의 커뮤니티 게시판에 비저너리 참여 게시판을 운영 중입니다. 참여 게시판에는 도지코인이나 코인 시장 관련한 여러 가지 의견이나 정보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도 좋고 정보도 좋고 질문도 좋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응원의 글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도지코인과 관련된 소식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도지코인과 코인 시장에 관련된 글이면 어떤 종류의 글이든 좋습니다. 참여 게시판의 목적은 다양한 의견과 정보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구독자가 아니어도 참여 가능하고요. 구독자님들이 올려주신 글은 일주일간 제가 모니터링한 후에 가장 좋았던 글을 써주신 분을 일주일에 한 분씩 선정해서 스타벅스 커피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확인하셔서 참여 부탁드립니다. 헤라비전 채널로 접속하신 후에 위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현재 이번 주 참여 게시판이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글을 쓰시려면 댓글 달기를 누르고 써주시면 됩니다. 공감되는 글이 올라오면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바래요. 참여 게시판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갱신됩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 일요일 저녁 6시까지 달린 댓글들을 제가 검토해서 저녁 8시에 이번 주 최고의 비저너리를 선정해서 오픈 채팅방으로 초대해드립니다. 해당 글에는 이렇게 제가 댓글을 달아서 오픈 채팅 링크랑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요. 참여 게시판에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이벤트는 구독자님들만 참여 가능하신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참여 전에 꼭 게시판에서 게시판 이용 안내글 꼭 한번 읽고 참여해 주시길 바래요. 날짜가 지나서 아래쪽으로 좀 내려야 보이실 거예요. 그 주에 비저너리가 되면 다음 업로드 영상에 지금처럼 그분의 글을 영상 말미에 소개도 해드릴 텐데요. 지난주엔 구독자님 중 김똑강님 한 분만 참여를 해주셨어요. 유일한 참가자시기 때문에 김똑강님이 저번 주 최고의 비저너리로 뽑히셨고요. 이렇게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렸습니다. 원래는 오픈 채팅방 접속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했는데 김똑강님이 하필 제가 조금 분주할 때 톡을 주셔서 잠시 수다 타임 못 가진 게 조금 아쉽네요. 김똑강님 글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도지코인,
그리고 머스크와 바이든이라고 써 있네요. 꼭 이렇게 제목을 달아 주셔서 다른 분들이 어떤 내용의 글인지 짐작할 수 있게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 쓰는 이가 만약 구독자일 경우 비저너리 표시인 다이아몬드 이모티콘을 이렇게 꼭 앞에다 달아 주신 다음에 제목을 써 주셔야 제가 알아보고 이벤트에 참여시켜 드립니다. 다시 김똑강님의 내용을 보면 글을 여러 개 보다가 머스크가 중국 정부를 옹호하고 있고 바이든과 사이가 안 좋다는 글을 봤는데 헤라 누나는 생각이 어떠신가 궁금해요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렇게 질문글 올라오면 답변 올려주실 수 있는 분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저를 꼭 집어서 질문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저에게 직접 질문하시는 글은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 우리 비저너리님들께 답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제가 답변을 달아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김똑강님께 감사드려요. 이게 첫 시작이라 반응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예상했는데 이렇게 없을 줄은 사실 예상을 못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앞으로 쭉 진행할 거고요. 제발 아무도 참여 안 하는 참사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아무도 참여 안 하면 커피값 굳었다고 좋아해야 되나요? 다른 유튜버들은 후원금 달라고 하는데 저는 드린다잖아요. 왜 참여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드린다는데 여러분 진짜 이상해. 우리 비저너리님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좀 커피 쿠폰 받아가세요. 아셨죠? 네. 어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월요일 지났고 화요일 새벽이 벌써 돼 버렸네요. 제가 저번 주에 연휴도 그렇고 좀 일이 많아서 영상을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주말부터 영상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영상이 길이가 있어서 그런지 좀 걸렸어요. 그래서 영상 자주 못 올려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 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